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동으로 이영작 박사님 다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터뷰가 나간 다음에 시청자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네. 네,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라도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깨우침을 받았다, 아주 충격적이었다, 이런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네. 내 생각은 단순해요. 북한의 지도자들이 돌보지 않는 북한 주민을 우리가 돌본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연장시키는 것 뿐이라고요. 네. 인도주의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시 방편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인도주의적인 도움이라는 것은요. 언제까지나 임시 방편 미봉책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겠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루라도 속히 해결해 주는 방법은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는 거라고요. 항복하게 하는데 인도주의적이라서 계속 밖에서 도와주면은 북한은 항복할 이유도 없고, 네. 그리고 계속 외국에서 또는 남한에서 먹여 살린데 내가 무슨 걱정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 기간을 더 단축시키고, 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기네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더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인도주의 차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면은 코로나, 네. 코비드 관련해서 의약품도 주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거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그거는 일반적인 먹고 사는 거고는 다른 거고, 이거는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최근에 북한은 열병이 퍼졌다, 그래서 김정은이 아랫사람들을 심하게 질책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안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 의약품 김정은이 만듦해서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 쪽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도와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지금 백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거란 네. 말이에요. 치료제들도 다 미국과 유럽에서 만든 약들인데 그 약을 우리가 사다 거기다 준다?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 하면요, 인간의 그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거는 북한 주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그건 인도주의가 아니죠. 인도주의라는 것은 그거는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거지 어떤 지역에 한정된 건 아니죠. 보편적 인류여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그런 지각으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만을 가지고 그런다면 2022년 5월에 갑자기 북한이 코로나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확진자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물론 이번에도 열병이라는 표현을 썼지 코비드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열병식 하면서 무슨 몇만 명하고 사진 찍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양에서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그것도 마스크도 안 쓰고 어떤 예방 조치 없이 그런 걸 했다면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걸려 있었다면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김정은이의 판단이 잘못된 거고 김정은이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북한의 그 코비드 사태는 북한의 그 정권 담당자들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김정은이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네. 마스크도 안 쓰고 어떤 조치도 없이. 이건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시스템이 경직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북한이나 또 러시아나 중국이나 독재자들 주변에서 정말 아첨하고 빌빌어 먹고 사는 삶에는 아무도 그것은 견딜 수가 없다고. 그거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구 어느 한 사람 그런 얘기 했겠어요? 그런 얘기를 못하니까 네. 푸틴이 마음먹은 그렇죠. 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네. 얘기를 했겠죠. 뭐 그건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그 지금 중국의 코비드로 인해서 나라가 봉쇄되어 있는 사태라든지 또는 북한에서 코로나가 갑자기 그 퍼지게 된 상황이라든지 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런 건 다 같은 맥락 속에서 봐야 돼. 다 독재자들을 그 저지할 만한 또는 충고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정권 담당자들이 국민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독재자 한 오직 사람의 그 사람 비위만 맞추면 된다. 비위만 맞추면은 된다라는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북한의 코로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북한은 일체 지금 뭐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백신의 지금까지의 역할을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오늘 현재 한 1,800만 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러면은 저 3차까지 맞은 사람은 3,600만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안 맞은 사람이 1,400만이에요. 그러면은 안 맞은 사람들이 다 걸렸다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만요. 그렇더라도 이 백신 맞은 사람들도 3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3차까지 맞고 확진됐었습니다. 나는 4차 맞고 확진됐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돼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백신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방해 주는 그것도 사실이지만 이 질환 자체를 굉장히 마일드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 경우에는 보면은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기침 나오는 거 외에는 증상이 없었거든요. 또 열도 안 났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방 주사를 안 맞았다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었겠죠. 더 심하게 앓으실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백신 덕분에 이제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북한에는 뭐예요? 북한에는 백신이 전혀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다 쉬쉬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전에 영국에서 리서치한 거 보니까 34명인가의 그 건강한 사람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34명한테 노출을 시켰는데 반은 안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노출된다고 모든 사람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 정도는 안 걸린다. 자연 면역이 있어서 안 걸린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3분의 1이면 1,800만 정도. 그러면은 3,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걸릴 사람은 다 걸렸다고 봐야 돼. 걸려가고 있다고. 네. 반은 안 걸렸다. 반이라고 그러면은 2,500만 가운데에서
1,800만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걸릴 사람은 다 걸렸다. 걸려가고 있는 네. 중이고 미국이 1억인가 걸렸던 거 그럴까? 미국인가 60% 걸렸어요. 네. 그 유럽 같은 데 70%. 그러니까 걸리고 또 걸리는데 걸리고 또 걸리는 사람은 굉장히 마일드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보도를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같은 사람이 몇 번 걸릴 수 있다. 감기 걸리듯이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저널 그런 보고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복해서 걸리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올 거고. 그러나 자연적으로 코로나에 강한 사람은 안 걸려요. 네. 근데 뭐 반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2,500만 가운데 1,800만인데 중복해서 걸린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걸릴 사람은 대충 다 걸렸다. 그렇게 본다. 북한이 인구가 2,500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이면은 1,200~1,300만 명이 걸려야 되겠죠. 그럼 1,200~1,300만 명이 걸리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런. 더구나 북한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위생 관리 상태가 엉망이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바이러스, 이제 물론 뭐 그런 문제도 있겠죠. 아무튼 내 생각에 상당한 희생자가 나타날 것 같은데, 뭐 북한 자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치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밑에 사람들한테 야단치는데 밑에 사람들이 만약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으면은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안 됐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결국 독재 정권의 폐해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중국의 봉쇄 상태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걸리는 거 얼마나 빨리 걸리겠느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몇 달 동안은 북한이 심각하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2, 3, 4 걸린 그 기간 중에 거의 한 1,700만, 1,800만 거의 걸렸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대량 사망 사태도 예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미크론의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한참 높을 때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 중에 그 상당수가 사망을 했다고요.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망률이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10,000명에 13명이 걸리거든요. 1,000명에 1.3명이라고요. 상당히 사망률이 높은 거죠.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나이 든 분들이 상당히 희생을 많이 당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 0.13%라고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은 북한은 우리보다 이런 케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몇 배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0.13%라면 북한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상당수의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독재 또 봉쇄 일하시니까 제가 두 가지 사례가 네. 떠오릅니다. 하나는 손정희 회장의 회사를 네. 중국이 그냥 뭐랄까요, 약탈해갔다고 표현을 그렇죠. 했을까요? 그렇죠.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를 그야말로 영국계 회사인데 이제 손정희 씨가 이제 중에도 차렸는데 그 기술을 뺏기 위해서 그 기술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결국은 가져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를 다 프로세스 자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문제는 원천 기술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원천 기술이 없으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원천 기술이 발전하려면 외부와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누가 교류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하고 누가 협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도 투자 안 할 겁니다.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기술 교류를 네. 얘기하는 거죠. 이 기술이라는 것이 진공 속에서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렇게 뺏기는데 내가 거기다 주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미국이나 선진국에 나가 있는 중국 과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 엄청나게 감시를 받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중국 그 부부가 저 바이오 계통에 있는 사람인데 그 남자가 중국에서 자기 실험실 차리고 회사 차리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이제 같은 계통이니까 기술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마 그 미국 기술을 좀 가지고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오면서 자기가 만든 샘플 같은 거를 짐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들켜가지고 그 사람이 25년 형 받았죠. 그리고 부인도 뭐 몇 년 형 받고. 네, 신문 기사에서 네, 신문 기사에 봤습니다. 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중국 사이언티스트들이 중국과 미국을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 내가 내 밑에 포스닥 중국 포스닥도 있었고 그랬다고요. 통계학과냐 애들. 근데 요새는 아마 중국 포스닥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PhD 포스닥 하는데 포스닥 하는 사람도 나한테 와서 많이 배우고 나도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포스닥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네. 서로 이렇게 해주를 윈윈이었는데. 보는데 윈윈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 밑에 와서 포스닥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 와서 PhD 하고 내 밑에 와서 논문 쓰고 나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는데 그게 이제 중국하고는 끊어지는 거죠. 우리 이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게 된 데는요. 한국에서 PhD 한 사람들이 미국 NIH에 포스닥을 가가지고 근데 참 일을 잘해요. 그게 뭐 1980년도인데 오죽할까 했는데 의외로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첫 1년은 자기 회사 또는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1년 포스닥하고 그 다음에는 그 미국 NIH에서 돈을 대준다. 그런 2, 3년 동안 거기서 연구하면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물론 뭐 미국에서 PhD 한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PhD 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이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주축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PhD 한 사람들이 미국 가서 포스닥하고 훈련받고 몇 년 훈련받고 와서 한국에 와서 바이오 산업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그게 다 끊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안 되죠, 교류가. 중국의 연구 인력이라는 것은 미국의 시스템 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길러진 것이 중국 독자 시스템으로 성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한국에서 뭐 한국 그 대학교에서 PhD 옛날엔 미국 가서 PhD 하는 사람 지금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종류인데 미국에서 PhD 하고 미국에서 활약하다 온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미국 가서 포스닥 하고 그러고 경험 좀 쌓고 온 사람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어차피 아무튼 미국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활동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과 관계 때문에 그게 안 되기 시작하고 자꾸 또 그 기업 비밀이라든지 미국 비밀 계속 훔쳐갔으니까요. 훔쳐갔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개방이 돼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DNA 인포메이션 같은 건 절대 해외로 유출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건 금지돼 있어요. 중국인의 DNA 샘플이요. 그렇죠.
그럼 못 나가게 돼 있어. 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거는 꼭 가지고 있고 남의 건 가져오고 했다. 그런 심보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메디컬 리서치를 할 때는 해외에서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 가야 돼요.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과 저러니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요번에 상하이를 중국 정부가 봉쇄하는 것을 보면 중국 내부의 인권의식이라든가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꽤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꽤 들었어요.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지막지하게 억압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 그걸로 인한 부작용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옛날에 DJ가 맨날 하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우리가 중국보다 더 잘 살게 된 거는 최근이다. 다 그 모택동 덕분이다. 모택동이 집권하고 나서 뭐 대약진이니 문화혁명이 하면서 중국을 거의 30년간 문을 걸어 잠갔잖아요. 30년 동안 완전히 퇴보해버리고 우리는 그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것이 지금 중국과 한국의 그 30년 격차를 만들어냈고 그 격차를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중국은 기술적으로 더 뒤지게 될 거고 결국 중국이 현재 페이스 조치는 중국을 더 퇴보시키겠죠. 후진시키겠죠.